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즌2의 첫 진행을 맡게 된 대인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홍일점이자 알파와 오메가 핵심으로 이 방송의 상징이었던 이제 다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은 제발 당분간이길 바라며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급하게 컨택하여 어렵게 모신 귀한 분이 시즌2에 전격 출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즌2 대인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제가 음식을 주제로 한 시즌1을 정말 네. 재밌게 들었던 애청자거든요. 가장 재밌게 들었던 에피소드 뭐 있어요? 저는 네. 마지막에 했었던 거. 회식이요? 네. 제가 또 회식 이런 분위기도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딘 회식 좋아하죠. 네. 근데 또 막상 이게 애청자긴 한데 막상 네.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서 또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네. 굉장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시즌2에서도 고급 정보와 함께 네. 썰 많이 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실전파잖아요. 막상 하면 잘하잖아요. 그죠? 막상 긴장하면서 네. 하긴 하는데 네.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좀 걱정이네요. 네. 네. 편집에 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의 프로필 있죠? 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되게 네. 봄빛 낭낭한 컬러에 둥글둥글한 폰트로 되어 있는 그 디자인을 바로 딘이 해주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건대 그 카페에서 그쵸. 건데 카페 뭐였죠? 거기가 그 카페 되게 좋은데? 그 대인이 추천해주셨던 카페 드라이라는 카페에서 맞아. 카페 드라이. 거기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저트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쵸. 마들렌이랑. 네, 가끔씩 갑니다. 네. 생각나서. 가시는군요. 근데 친구들 되게 좋아요. 데려가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약간 인스타용 카페인데 그렇다고 또 사람이 너무 네, 많지는 않은. 불리진 또 않아요. 네. 맞죠. 분명 번화가 있는데.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쵸? 그래서 광진구 소재 거주자라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약간 홍보 같은. 네. 음식 시즌 아닌데. 그렇죠. 그럼 이번 시즌은 네. 대주제를 네. 공개를 딘이 해주세요. 네. 제가 해도 되나요? 네.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역시 사람 사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과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일. 일과 네. 사랑. 네. 그 중에서 시즌2는 바로 그 사랑에 해당하는 연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그쵸.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또 다룰 이렇게 세부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궁금해할 건지는 또 모르겠어요. 한번 이게 까봐야지 아는 네, 거죠. 역시 뚜껑 열어봐야 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애가 대주제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뭐 실제로 겪어보기도 하고 온갖 희노애락이 묻어있는 대주제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기억이죠. 네. 시즌2의 첫 기억. 떨리네요. 네, 1화의 주제는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네. 그래서 오늘의 토크 순서는 간단하게 또 사다리. 간단하게 순서 정할 수 있는 게 역시 사다리죠. 매력이죠. 네,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대인, 딘 이 순서로 정해졌고요. 그럼 제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네. 사마귀의 잔혹한 고백 방법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갑자기요? 네. 이게 네. 다들 막 사람에 대한 그 간질간질한 고백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쵸. 그런 걸 초장에 꺾기 위해 제가 사마귀의 충격적인 고백 방법에 대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 덩치가 굉장히 크고 사납습니다. 이거 자체도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식을 확 깨는 느낌? 근데 이런 곤충류나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암컷이 더 덩치가 크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약간 그런 종족 번식. 네, 번식과 생존에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네. 해서 수컷 사마귀는 암컷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네, 이거 아마 영상으로 올릴 때는 제가 자료 화면을 첨부할 텐데 그 사진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찾아본 사진에는 거의 뭐 2배 이상의 몸집을 자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마귀의 경우는 암컷이 수컷에게 접근하는 이제 고백 방식이라고 하긴 좀 웃긴데 이걸 택하고 있어요. 근데 암컷이 접근을 해도 수컷이 피합니다. 왜냐면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하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죠. 예. 쫀 거죠. 완전 쫄아가지고 이렇게 피하고 피해요. 그래서 이 접근을 억제하는 역할을 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생물체가 나보다 덩치가 크다. 그래서 암컷이지만 너무 난 두려워하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 사마귀는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수컷 사마귀의 머리를 먹어버립니다. 이거 근데 들으니까 너무 징그럽고 대박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도망을 못 가요. 근데 이렇게 도망을 못 가야 암컷 수컷 간의 교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머리를 먹어버려도 이 1시간 정도까지는 살아있어요?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대요.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그렇죠. 대박이죠. 그래서 머리를 먹어야만 이제 교미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럼 고백이 아니지 않나요? 없애는 엄청 화끈한 고백인 거죠. 너무 화끈한데. 그렇죠. 널 먹어버리겠어. 그래서 그렇게 교미가 끝나면 나머지 신체도 전부 암컷 사마귀의 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잔혹하네. 이게 왜 제목을 잔혹? 그래서 이제 암컷만 남게 된 반쪽이 되었지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끝다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이니까 곤충. 곤충이니까 할 수 있는 고백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주제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람 얘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좀 달달했으면 좋겠네요. 사람 이야기는. 근데 제가 또 이런 리서치 전문이라서 두 번째로 바로 말씀드리면 미혼 남녀가 꼽은 최악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최악. 결혼 정보회사 듀오 있죠. 광고 많이 때리죠. 지하철 가도 이제 광고가 있고 버스 옆면에 다 붙어져 있는. 그리고 종종 라디오 광고도 나오고 결혼 정보회사 듀오가 그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미혼 남녀 총 383명, 이제 남자 190명, 여자 193명을 대상으로 고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가장 받기 싫은 고백으로는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고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1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려 29.5%의 비율로 말이죠. 이 정도 비율이란 게 너무 생각보다 적은 느낌? 한 3분의 1 안 되는 분들이 다른 사람 통해서 고백하는 건 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나머지 3분의 2가 좋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 선택지가 있었겠죠. 선택지에서 제일 싫은 탑은 아니었다. 그 정도고 그 다음으로는 24.8%의 비율로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고백을 뽑았습니다. 눈치가 없이 어떤 이 사람과의 나의 교류나 호감이 오갔던 게 아닌데 그냥 고백 질러버리는 거죠. 혼자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착각에는 박경림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그 다음으로 15.9%의 비율로 이미 거절한 상대가 다시 고백. 재고백이죠. 리고백. 리고백. 그리고 12.5%의 비율로 단체 채팅방에서의 고백 등이 뒤를 이었다고. 이거는 약간 소름 돋아요? 명동 이런 한복판에서 막 공개 고백이랑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오픈된 장소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고백 vs 단체 채팅방 고백.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돼요. 불특정 다수죠, 전자는. 네, 그렇죠. 그러면 1번 할래요, 차라리. 저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건 상관없는데 단체 채팅방에서는 그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 앞이 낫다. 그렇죠. 모르면 저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군요.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고백을, 여성은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고백을 최악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원치 않는 고백을 받았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마음은 고맙지만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돌려 말한다가 37.1%,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 단칼에 26.9%,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돌려 말하는 게 22.5%라고 응답했답니다. 근데 이 마음은 고맙지만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돌려 말하는, 이게 돌려 말하는 건가요?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눈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잖아요. 눈치를 이미 고백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고백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이걸 들을 때 누군가는 거절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여지가 있나 이렇게. 저 이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제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치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종류가 있잖아요. 눈치를 많이 보지만 눈치가 없는 사람도 있고, 눈치를 많이 보고 눈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눈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 말할 때 요거를 본질을 캐치하지 못하면 이렇게 재고백, 리고백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건 진짜 참사예요. 그렇죠, 참사죠. 이게 다시 받는 사람도 난감할 것 같아요. 리고백을 받는 사람. 진짜. 그 또 거절해야 되면은 그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단칼에 진짜 네. 그냥 네, 그 자리에서 칼로 무 자르듯이 네, 진짜 그게 나은 것 같네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고백에 대한 대답은 하루 내로 한다는 의견이 41.3%로 가장 많았고 네. 고백을 들은 즉시 바로는 25.1%, 혹은 2에서 3일 내로 답하는 것이 적당하다가 18.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조건 하루 내로 해야 된다. 무조건? 네. 왜냐하면 네. 2, 3일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 정도면 내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사실 갈팡질팡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막 그런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훈련? 정말 좋은데 예비군 훈련이면 인정합니다. 갑자기 차출돼서 갑자기 차출돼서 그 연락을 못해. 휴대폰 다 압수당해서 요새는 휴대폰 맡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대답 못한다. 몰래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네. 그러면 안 되죠. 잡혀갑니다. 네, 통신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네, 필히 제출하셔야 되고 네. 그 정도 건 아니면은 바로 하루 안에 답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의 사정을 막 내가 좀 이 가정을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던가 어떤 그런 피치 못할 사정. 지금 사랑을 할 때가 아닐 때, 이 사람은 정말 좋지만 사랑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생각될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막 너무 고민하는 거야. 그럼 그 정도는 한 2, 3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설득되시면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네. 그거 재밌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혹시 인후공이라고 아시나요? 설마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네. 이거 아시네요, 역시. 인터넷 좀 한다 싶으면 이거 다 네, 알죠. 이게 어떤 그 짤방, 고백 빌런의 대표 그 대참사 대명사로 많이 쓰였죠. 그쵸. 그래서 앞서 말한 최악의 고백 2위와 4위에 절묘하게 믹스된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어느 대학교 과 단톡방에서 과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분이 단톡방에 공지를 하자마자 그리고 평소 그녀를 흠모해하던 한 남자 하구가 엄청난 장문의 고백톡을 남기는데요. 진짜 눈치 없이. 네. 근데 여기서 앞거는 그 톡이 다 뜨자마자 그 과대 여성분이 단톡방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톡이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전설의 단어죠. 네. 인후공.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이 단 한마디 외침으로 딱 끝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대참사 고백 빌런의 대표작이었는데 다행히 요즘 말로 주작이라고 합니다. 이건 처음 알았어요. 이게 되게 웰메이드 주작이래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 요새는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카톡 형태로 약간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딱 누가 봐도 만든 거. 이 목적을 위해 만든 거. 근데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주작이군요. 근데 이게 픽션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좀 더 맛깔나게 각색한 거라고 해요. 반픽션이네요. 네, 그렇죠. 원래 소설도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쓴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짤방을 보고서 어우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도 확인 안 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걸 지르지?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조작 냄새가 나긴 났었던 것 같은데 이걸 처음 본 당시에는 헷갈릴 만한 게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보면. 약간 날것의 느낌. 네. 그리고 막 되게 길어가지고 이 띄어쓰기 의미 단위를 막 이렇게 끊어가면서 파악해 보느라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그런 것도 없이 이 사람 눈치도 없이 뭐 이렇게 장문의 톡을 이렇게 남겨 막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그 인터넷 이슈 이런 거 보다 보면 봤던 거 또 보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주기적으로 보는데 주기적으로 제가 모든 걸 다 그 안에 있는 글자를 다 보거든요. 그냥 다시 봐도 재밌어요. 이 그 짤은 1년에 한 3번은 보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이런 거 빌런 되게 많아요. 채팅방 이런 고백 빌런. 그리고 주로 이렇게 눈치 없는 분들이 섣불리 마음을 막 표현하고 되게 대차게 거절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환장인 거는 그 캡처를 자기가 안다? 맞아. 근데 이 짤은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누가 공지해주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캡처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후공이 원탑으로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가 캡처하면 진짜 환장이거든요. 맞죠. 흑역사를 자기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말고 유사한 게 많아요. 굿기 제목 아세요? 굿기 제목? 굿기가 뭐죠? 어떤 이제 또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마음을 또 표현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단칼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뭐 이제 밥은 먹었어 이런 질문은 하는데 이제 이분이 또 단칼에 거절하려고 네 먹었어요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근데 그걸 캡처해서 올린 분이 굿 끼니는 제때 먹어야지.
그래서 인우공과 굿기제목 빌런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 고백 대참사라고 쳐보시면은 다양한 교보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제목부터 카톡 고백 대참사란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웃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 구글링만 하셔도 엄청난 시리즈들과 이렇게 교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예시들이 수없이 많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집 가면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분들의 이제 웃음을 주지 않았나. 이거야말로 살신성인. 진짜 살신성인.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D는 그러면 마음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고백. 그리고 단톡방에서 고백.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아까는 공개된 장소 vs 단톡방인데 이거 중에 하나 또 골라야 되면 뭘 고르겠어요? 이 하나 고른다는 게 내가 그나마 당하고 싶은 고백인가요? 네. 저는 그렇다면 전자. 마음 확인 안 한 상태의 고백. 근데 단톡방 고백을 이길 수 있는 고백 방법은 거의 없어요. 네. 이게 단톡방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알고 나한테 고백한 사람도 알고 어떻게 보면 다 관계가 형성돼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 그렇죠. 내에서 누가 고백을 한다? 이거는 그 그룹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사실. 잘 맞으면 또 상관없는데 고백을 거절할 때는 이런 그룹 형태에 있는 단톡방에서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리고 나의 연애가 굳이 이렇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제 공개 연애 막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막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도 단톡방 고백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백해서 만나고 있으면 이제 어느 한쪽 분은 우리가 만나는 거를 너와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둘이 조용히 만나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D는 어느 쪽이에요? 저는 조용히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막 상대가 예를 들어서 왜 안 알리냐고 막 서운해하고 이러면 근데 잘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사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한 번도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답에 대해서 되게 현명한 묘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의 연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참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알고 그런 싶거든요. 사람을. 딘도 약간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당사자끼리 예쁜 사랑하는 타입이군요. 네, 대신에 막 너무 걸릴 것 같아 이런 이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연애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진 않겠다. 막 이렇게 나 연애한다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 막 이런 애 있잖아요. 막 그 연애 한 달 막 공지에 올리고 막 연애 중 페이스북 연애 중 이런 거 제 스타일. 모든 나의 플랫폼에 근황같이 올리는 사람들. 네. 나 연애 중 이렇게. 나 오늘 뭐 했어. 온몸으로. 누구랑 뭐 했어. 막 이런 것들 막 일일이 하나씩 올리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딘이 그런 사람 만나면 꿀잼이겠네요. 근데 어떻게 꿀잼일지 모르겠는데. 나랑 데이트한 거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난 올렸는데. 뭐 태그 정도야? 태그 정도야. 태그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눈치 있는 사람이 눈치 까는 정도? 이런 거는 되는데. 이 사람 연애 중이구나. 연애 중일 것 같아. 이 정도 뭐 내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연애 중 포스트는 아니다. 막 거기에 막 하트 막 50개 발산하고 막 이러진 않죠. 컬러별 하트 쫙 이렇게.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고백하기 좋은 장소에 대한 연구를 좀 가져왔어요. 설마 이 한국인가요? 한국 연구는 아니에요. 꼭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연구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남브르타뉴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 니콜라스 게구엔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게 고백하는 경우 꽃이 많은 곳일수록 좀 더 고백 성공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꽃이 있는 방과 없는 방에 있는 그 각각의 여성에게 낯선 남성이 전화번호를 물었을 경우 꽃이 있는 방에서는 81%의 여성이 전화번호를 줬다는데요. 반대의 경우에는 50% 정도에 그쳤다고 해요. 와, 근데 이거 똑같은 남성으로 실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험 조건이 똑같아야지 맞아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약간 쓸데리 없는 연구 같이 돼 있는 거는 이런 그 뭐라 그러죠? 통제 변인? 이런 거를 다 기재 안 하는 것 같아요. 괜히. 네. 근데 요거는 좀 단편적인 그 실험 같긴 해요. 어쨌든 꽃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 연구자는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런 실험이 보통 대략 뭐 요렇게 될 거야를 먼저 답을 딱 정해놓고
그 상황을 세팅해서 거기에 넣잖아요. 그리고 내피셜을 정하죠. 네. 그리고 차이가 발생하면 역시. 맞아요. 그렇죠. 알죠. 이 실험의 그 실험 순서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꽃이 없는 상태보다는 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주변에 사이싱이 좋으면은 네.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같은 말을 해도 뭐 효과가 1%는 더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거는 여성이 남성한테 고백하는 경우에도 네. 무조건 꽃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몇 %라도. 혹은 꼭 꽃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 무언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막 게임기 정말 좋아해요. 네. 근데 막 일렉트로마트 같은 데서 게임기 막 네. 이렇게 플스랑 다 있고 눈이 다 휘둥그레져 있는데 네. 막 그 속에서 근데 꽃을 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좋아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꽃을 별로 네.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그저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있으면 항상 플러스가 되는 요인일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네. 그런 무용한 거 있죠. 그러니까 쓸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요즘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저도. 그렇죠. 점점 바뀌어요. 네. 비 오는 날도 좋아지고.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얼른 디네 토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진행해 보세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설문조사 1위 기억나시나요? 싫어하는 고백. 예. 1위 바로 남이 대신해주는 대리 고백. 근데 이 고백을 대신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최악. 진짜 최악인데. 근데 왠지 이런 네. 대리 서비스면은 일본일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네. 맞습니다. 이 역시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런 것까지 있어 하는 게 꼭 서비스로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서양의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 이건 약간 동양의 느낌인데. 그 일본에서도 되게 하드코어한 일도 있죠, 막. 그런 막 애들이 폭발하고 일본 네네. 특유의 연기 나올 것 같은 곳에서나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곳에서나 나올 법한 서비스. 자,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줍어서 민망해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친구로도 남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사실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희 고백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거미 가사 안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렇죠.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미루는 이유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얼굴을 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고백을 하거나 문자로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차마 이렇게 하기 싫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대리 고백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아니고 바로 옆 나라 일본인데요. 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애 코치 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맞아요. 그런 거 들었어요. 그 연애 조작단 약간 그런 실화는 연애 조작단처럼. 연애 코치를 넘어서 상대방 이름만 알려주면 고백부터 모든 과정을 그냥 원패스로 진행해주는 서비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패키지 상품처럼. 그렇죠. 패키지죠. 그 서비스의 이름은 바로 코쿠나비. 코쿠나비. 네. 자, 이거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고백을 뜻하는 코쿠하쿠의 코쿠. 네. 그리고 길을 제시해준다.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내비게이션에 나비를 붙여서 코쿠나비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아까 대인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네. 바로 만약 고객이 원하는 고백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대행해주는 거는 우리 돈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이 있으면은 그쵸. 우린 대행만 해주니까 그쵸. 가격은 좀 안 받겠다. 네, 약간 그런 거죠. 그거는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 한 번이죠. 네. 자, 요게 조금 더 올라가면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공률을 약간 높여주는 이런 코치겠죠. 근데 여기서 전문가는 그 공인된 겁니까? 이 사람 뭐 라이센스 있거나. 라이센스 있겠죠? 아무래도. 맞아, 일본에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요. 네. 고백 계획을 짜는 것까지 맡겨버리면 2배로 뜁니다. 60만 원. 자,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상대방이 누군지 정해준 거죠. 나 오늘 누구한테 고백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다 해줘요. 이 서비스는 일명 프리미엄 팩인데 1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그쵸. 예, 이런 거를 받는 당사자라면 제가 딱 이 전말을 알았을 때 이게 전문가가 짜준 거라고?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고백계의 김주영 쌤님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되게 반대 전략적으로
이 사람 돈이 많나? 그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야? 재력을 보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재력을 본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자,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만든 코쿠나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백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지금까지 축적된 사례, 빅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애 심리, 이벤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성공률 높은 고백 계획을 실행한다고 자사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사실은 엄청난 성공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문화 중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주로 고백받는 입장인 여성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통적 일본 여성. 두 번째, 급진적 관념을 가진 해방주의적 여성. 세 번째는 현대적인 서구형 사고 방식을 가진 여성.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근데 이에 맞춰서 고백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되게 그럴싸하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 하면. 그럼 반대 성별 케이스는 없나요? 여성이 남성에게 고백하는 경우도 코칭을 해주나요? 여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오픈이 안 됐다. 근데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게 주로 고백받는 입장인 여성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반대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지만 다 수렴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최근 미혼 남녀 아까 말씀하셨던 383명 중에 3분의 1이 싫어했던 대리 고백을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거를 서비스한다면 과연 먹힐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절대 안 되겠죠. 저는 이거는 그냥 폭삭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저는 만약 이걸 통해서 받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정남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야, 너는 무슨 대리 고백한 사람을 좋아해?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심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심적으로. 누군가를 행여나 나를 좋아하면은 자기의 목소리와 진심을 담아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라고 막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왠지. 저도. 근데 저는 생각은 하지만 말로 안 내뱉는. 뭔지 아시죠? 저도 그렇죠. 면전에 대고 뭐 싫은 소리는 못 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4월 1일이 무슨 날이신지. 만우절이죠. 네, 맞습니다. 만우절. 이 만우절은 사실 10명 중 1명은 실제 고백을 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 응답하라 1994에도 고아라 씨가 정우 씨한테 오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오늘 내 만우절인 거 모를 줄 아나 막 이러면서 막 넘기잖아요. 실제 고백.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만우절 고백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로에게 가벼운 거짓말을 건네고 장난을 치는 날 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을 가장해서 사랑 고백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무려까지는 아니더라도 12.2%가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성별을 한번 볼게요. 성별 남성은 11.2%, 여성은 13.2%. 크게 차이 안 나죠. 만우절을 가장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우절에 고백을 해봤다는 응답자 중 실제 연애로 이어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에 이게 진짜 무려 절반에 가까운 44.3%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고백 자체가 뭐 아까 그런 대참사 빌런이 아닌 경우에는 얼추 상대랑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고 약간 종지부로 던지는 게 고백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확인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우절을 빌어서 던졌지만 이 전까지 분명 이 사람과의 어떤 교감이 충분했던 분들이 그런 무려의 퍼센트에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무려까지는 아니네요. 왜냐면 보통 오히려 낮을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 실패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좀 더 키웠어야 되는데 뜸이 다 들이기도 전에 그 밥솥 뚜껑을 열어버린 게 아닌가. 설익은 명언이다.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대참사. 맞아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 되게 자신감 넘치는 한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귀자 했다. 만우절 거짓말 아니냐고 물으면 진심이다라고 답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넘어온다 라고 자신감 넘치게. 역시 자신감이 8알이네요. 그쵸. 뭘 해도 되실 분. 자, 근데 만우절의 빙자에서 장난 고백을 하고 나서 상대 반응을 분석해 확률을 계산한 뒤 다음날 정식 고백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에 나 너 좋아하는데 이랬는데 그 사람이 약간 반응을 살짝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뇌 돌린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고백하면 43.7%는 넘어올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여기 이렇게 스카우터 드래곤볼 그쵸.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다음 날 딱 나서 야 어제 내가 고백했었지 그거 사실 진짜야라고 하면 더 괜찮은 조건을 마련해야겠네요. 그렇죠. 하루 만에 네. 좀 더 뭔가 단정한 이렇게 네. 스타일리시하게 해가지고 네.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아, 어제 했던 말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무려 44.3% 중에 상당수의 비결이 바로 이처럼 두 번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해서 44.3%가 아닌 거죠. 더블 히트. 그렇죠. 리고백이죠. 아까 말했던 리고백. 리고백인데 좀 다른 차원이네요. 페일리어 하고 리고백이 아니라 그렇죠. 과정을 잘게 쪼개서 두 번 나눠서 하는 거죠. 통장 쪼개기 같이. 그쵸? 통장 쪼개기 하면 성공하죠. 실패하진 않죠. 그렇죠. 돈이 모이긴 모이죠. 아주 재미있는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자, 저희는 일단 10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새 10대들은.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10대 때 어떻게 고백했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30대라 10대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시니까 저도 별 생각 안 나는데 저는 막 무슨 데이 한참 그런 거에 돈 쓸 나이잖아요. 맞아. 그거를 선물처럼 주면서 고백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특별한 그 상술데이에 넘어가죠. 막대과자데이나 이런 거에 힘을 빌어가지고 얼마나 엄마 아빠 눈에는 얼마나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 고사리 손에 없는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면서 거기다 편지도 써야 돼. 또 편지 기본이죠. 네,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새 10대들, 요즘 10대들의 고백법을 조사해 왔습니다. 네. 궁금하다. 근데 충격적입니다. 요즘 10대들은 뭘로 하시는지 아세요? 고백을 오픈 카톡. 왜 오픈 카톡으로 해요? 이게 단체방에 한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게도 1대1 오픈 카톡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요? 오픈 카톡 1대1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쵸. 저도 가끔씩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이런 걸 보다 보면 프로필 링크에 오픈 카톡 주소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지? 뭐 1대1 문의 넣는 건가? 인스타 1대1 문의인가? 맞아요. 보통 뭐 사업에 관한 그런 서비스 관련해서 SNS에 광고할 때 오픈 카톡 문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카톡 링크를 올려놓길래 뭐 하길래 저렇게 올려놓지 했는데 사실은 인스타그램 보고 너 마음에 들면 여기 들어와 라는 문의라고 합니다. 대박. 소름이죠. 근데 오픈 카톡이니까 이 사람을 딱 그 실제로 추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게 예전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페메라고 하죠. 네. 페메나 인스타 DM으로 고백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짧다. 그렇죠. 준비해온 게 진짜 한가득인데 이걸 다 그래서 버려야 되나요? 2부 별책 부록이 저희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당첨되기를 기도 메타 해야 된다. 기도 메타 탑승해야 된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 그죠. 10대가 아니시잖아요. 저희 주 청취자들이 여성 20대 57.7%거든요. 그분들이 요즘 얼라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나. 진짜 너무 궁금하실 텐데. 네. 어떻게 그거 10대 가장 궁금한 거를 다 듣다가 끝이 났네요. 궁금하면 오픈 카톡 들어오세요. 익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렇게 청취자 입장에서 듣다가 해보니까 어떤가요? 이 텐션이 확실히 오니까 확 사네요. 제가 너무 걱정하고 왔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떨 것 같고 막 이래서 준비해온 거 막 딘도 뭐 하기 전에 걱정 좀 많은 타입이잖아요. 저는 진짜 그 마이크 잡기 전까지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역시 실전에 현장형이야.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직접 방송해야 돼요. 진짜. 네. 근데 너무 아쉽네요. 너무 짧다. 진짜. 괜찮아요. 기도 메타 잘 타면은 어차피 지금 둘이 하니까 확률 50%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네. 43.4보다 높으니까 무려 절반. 무려 절반의 확률로 이따가 못다 푼썰 풀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1부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처음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막이. 네. 이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어찌 보면 그 대자연의 신비죠. 그거는 고백이 아니고 그냥 제거 방법. 사막의 그냥 종족 번식 방법인데. 네. 가져와 봤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이건 뭐지 이랬는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진짜 첫 곡지로 한 게 잘 됐다. 잘했다. 완전 잘했죠. 인정합니다.
정신이 확 들지 않나요? 이 정도의 자극 있는 토크를 해야 되나? 역시 이거는 업계에 계셨던 분이야지 할 수 있는 약간 그 선택이다. 그렇죠. 썸네일과 카피가 너무 어그로는 안 되지만 그쵸. 적당히 딱 바이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돼야 돼요. MSG 이건 적당히. 뭐지 하고 눌러볼 수 있게.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사마귀로 오늘 택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마귀 토크. 네, 사마귀 토크. 네. 괜찮네요. 네, 사마귀처럼 여러분의 이제 타임을 다 먹어버리는 토크가 2부에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이따 봐요. 안녕.